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이제 첫 번째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극좌 성향의 그리고 권력 지향형의 도덕이란 아주 개나 줘버린 그런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란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념, 정치적인 공약을 낸 게 아니라 실리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동시에 보편적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념적 중도층이 아니라 포지션적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잘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후보가 드럼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가 이재명 때문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거 뭐냐 공포 마케팅이다 이러면서 나름 발작을 했고 또 그 사진을 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통쾌하다. 그리고 이재명의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리고 드럼통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직관적으로 맞아 이재명 저런 사람이지 라는 어떤 장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마케팅과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나오고 우리도 목숨 거는 마음으로 이재명을 막아야 되고 다 아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이재명은 목숨 걸고 감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지언정 본인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게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는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서로 원하는 거, 서로 해내야 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여기서 하나 더 꺾었다는 거예요. 민생으로 틀어서 보편적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일종의 이념적 투쟁의 모습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압도적인 1등이고 자기가 1등을 무난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그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색적인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어떤 선거 전략이 유효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한 어떤 캠프 전략에서 무엇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좀 더 영악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공약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것이 소름이 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이재명은 뼛속까지 공산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약부터 자기의 정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AI니 무료 한국형 챗 GPT니 현대적인 언어를 썼는데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1세기형 토지공개념, 21세기형 공산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부, 국민펀드를 조성해 이제 민간 투자도 받지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이재명이다. 그럼 그 이재명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배달의 민족 기업 때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배달의 민족 나쁜 기업이고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경기도민 계십니까? 경기도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공공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했던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 배달 어플이 아니라 공공 AI 시스템을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세금이 블랙홀처럼 쳐빨려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민간 기업도 70% 니네들 지분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재명의 전적을 봤을 때 애초에 이런 여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하며 기업가들이 그 시장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그 부분에서 정부라는 거대한 주체가 아주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그런데 이재명처럼 정부가 주도로 할게, 정부가 마중물 역할하고 싱크탱크 모여봐, 대통령이 직속으로 내가 회의를 주최할게,
이런 식으로 가서 뭐가 잘 되었으면은 빅테크 대기업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빅테크 대기업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기업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온갖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미국의 기업가 문화와 미국의 기업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규제를 안 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했을 때 국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야, AI나 반도체 사업은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근데 니들 원자력 발전 반대하잖아. 니네 탈원전 하자며. 그러면 그렇게 AI, 전 세계적인 AI를 국가 차원에서 만든다? 많이 양보해서 한다고 치자. 근데 그 전기를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막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될 거야. 너네들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인 K-NDB야, K-인공지능을 만들면 전 국민이 그걸 쓰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름이 돋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이게 소름이 돋습니까? 그게 중국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 이거를 동의 없이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런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생체 정보 그리고 갖가지 정보를 다 빼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했냐? 한국 대표 AI를 정부 주도로 만들면은 그 AI를 국민들이 전부 쓰니까 우리가 데이터도 더 많이 더 빨리 모아지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부가 그 데이터를 잘 보호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데이터를 악용할 가능성이 클까요? 이재명이 저번에 뭐라고 했죠? 내란범을 잡기 위해, 내란 동조범들을 잡기 위해 국민들의 카카오톡 좀 봐야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앱을 사용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었던 빅데이터를 얘가 그대로 놔두냐? 명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최근에 벌어진 일을 예를 들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잡기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있는 자료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 극우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공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국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쓰는 단어가 AI, 현대적 용어를 썼지만 자기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기본소득 제도 이런 것과 다 엇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국가가 투자하고 수익은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사기꾼의 얘기입니다.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국가가 해주겠다. 근데 니들도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사기꾼이죠. 그리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첫 번째로 논박하자면 핀란드에서 2017년에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했지만 2019년에 폐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 뭐예요? 나라에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내가 이 돈도 받았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생활해야지. 인간이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국가 경쟁력이 시궁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년 만에 그 기본소득 제도를 끝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말하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기본은 어떤 의미냐면 본인과 본인의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특권계층, 얘네들은 강남에 살고 얘네들은 몇천억 부자가 되고 얘네들은 집 몇 채를 사고 갭투자 성공하고 또 비트코인 대박 나고 그런데 자기들 빼고 나머지 니들은 개 돼지처럼 하향 평준화해서 니들은 다 똑같이 해줄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자기들만 제외한 니들은 다 똑같아져. 그런데 그건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2017년만 해도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경기도청에 있을 때 재판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배달민족 나쁜 기업이라고 낙인 찍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 배달앱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쓰냐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똥밖에 없으니 더 크게 일을 벌리면서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공 AI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7주 동안 어떤 신적인 개입이 없으면 무난하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국민 수준이 어떠느냐? 아무리 공산사회주의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가진다고 외쳐도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에 종속된 저 썩은 우물 안에 있는 시체 같은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사람들에 맞는 수준의 지도자가 뽑히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게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의 첫 번째 공약부터 소름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 대선 후보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도가 아니라 포지션적 의미에서의 중도,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어떤 대도심을 가보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 표정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간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얼굴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그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작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바라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